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아마 와인을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분들, 와인을 한번 취미로라도 마셔볼까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와인의 향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뒤에 테이스팅 노트만 보게 되더라도 뭐 블랙베리니, 블랙체리니, 감초니 평소에 접해보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수두룩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내가 블루베리 향을 안다, 뭐 딸기 향을 안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리 와인의 향을 맡아봐도 그 안에서 딸기 향도 블루베리 향도 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와인의 향은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고, 이 와인 향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한번 다뤄보는 내용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와인에게서 나는 향들, 이 향들을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와인에서 진짜 블루베리 향, 블랙베리 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향들이 정확하게 똑같이 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와인은 블랙베리나 블랙체리의 뉘앙스, 느낌을 보여주는 와인이지 실제로 블랙베리나 블랙체리 향이 똑같이 나지는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왜냐면 와인은 포도로 만들었으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딸기우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전 딸기우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제 딸기우유의 그 향을 맡기만 해도 딸기향이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딸기만 먹어보고 이 딸기 향을 첨가한 제품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딸기우유의 향을 맡게 한다면은 이거 무슨 향이야? 라고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딸기우유의 향이 실제로 딸기향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딸기우유에서 나는 향은 딸기의 뉘앙스가 나는 향이지 절대 진짜 생딸기 향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도 그런 우리가 말하는 표현하는 방법의 뉘앙스, 그 느낌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향들을 왜 이렇게 블랙베리, 블랙체리라고 표현을 하는 건지, 그냥 향을 맡아보고 어차피 포도향이 나는 거니까, 와인은 포도로 만든 술이니까 진한 포도향이 나는데, 좀 가벼운 포도향이 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요, 와인을 만들 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영향을 끼쳐요. 한마디로 포도 품종, 날씨, 메이킹 기법 등에 따라서 이 향들이 내는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향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만의 경험으로 말하면은 이게 좀 공감이 안 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맡았는데, 야 그거 있잖아, 어릴 때 엄마가 그 블루베리랑 뭐 이상한 거랑 막 섞어가서 만든 잼 같은 거 알지? 그 향이 나.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표현하게 된다면은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가족들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어떤 향들을 다 정해놓고 그 향들을 빌려와서 표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향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과일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후추향이다, 뭐 엘더플라워 향이다, 잔디향이다, 뭐 허브향이다, 이런 향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런 향들이 꽤나 비슷하게 나오는 와인들도 실제로 존재하긴 하지만 완전 똑같은 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식물성의 느낌이 난다, 이 와인은 약간 식물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걸 좀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을까 해서 잔디를 빌려오고, 뭔가 약간 말린 듯한 잎사귀 향인데 뭔가 좀 향이 좀 괜찮아, 이런 향을 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허브 향을 또 빌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 자체가 진짜 와인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와인의 향들,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단어들을 빌려와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와인 속에서 진짜 블루베리 향을 찾으려고 하고, 진짜 잔디 향을 찾으려고 하고, 진짜 엘더플라워 향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맡아도 진짜 그런 향들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와인이 어렵고 나는 와인에 소질이 없구나 라고 자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처음으로 딸기 우유를 마셔본 사람이 계속 이 향을 맡으면서 딸기 향이 어디가 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딸기 우유에서 진짜 딸기 향을 찾으려고 하면은 진짜 딸기 향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느낌을 찾는 거지.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향들을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 느낌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느낌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앞서 말한 대로 이 과일향 같은 경우는 이 과일의 무게감을 보시면 돼요. 향에서 누가 맡아도 산도가 좀 강하고 좀 새콤한 느낌이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이라면은 당연히 레드 계열의 과일향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레드 계열이지만 좀 무거운 편이라면은 좀 진한 레드 커런트라든지 뭐 레드 체리라든지 이런 향들을 내는 거고, 너무 가벼운다면 라즈베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뭐 반대로
당분이 좀 강하다 싶으면 당연히 블랙 계열의 과일 향들을 표현할 거고, 거기서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등의 향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이트 와인을 맡았을 때 엄청 새콤한데 당분이 별로 느껴지지 않은데 딱 누가 맡아도 신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일 중에 신맛이 굉장히 많고 단맛이 별로 없는 과일이 뭐가 있는지. 라임,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계열이 있죠. 또 반대로 향을 맡았는데 굉장히 당분이 가득한 좀 단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는 뭐 시다는 느낌이 거의 안 나는데, 여러분들 그런 과일 뭐가 있습니까? 당분이 높고 산도가 낮은 그런 과일이 뭐가 있냐고요. 열대 과일이 있죠. 뭐 망고, 멜론 이런 과일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과일향 같은 경우는 이 향의 당분과 산도의 밸런스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넘맥, 클로브, 뭐 허브, 뭐 리코라이스, 엘더플라워 뭐 이런 향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느낌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어떤 향인지는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로마 키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진짜 그런 향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맛을 봐도 되고, 어쨌든 그런 향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고 맡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로마 키트가 도움이 되냐고 하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구매할 만한 가치는 솔직히 느끼지 못하겠는데 어디 가서 맡아볼 기회가 있으면 꼭 맡아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 향들이 사실 한번 머리에 박히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아로마 키트가 사실은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뭐 아로마 키트가 반영구적이라고 할지언정 그 가치가 반영구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딱히 가격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할 만한 가치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뭐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어쨌든 그런 향들을 한 번씩 맡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인의 향을 맡으면서 꽤나 많은 향들을 좀 캐치하고 싶다, 그런 모습들이 나는 너무 부럽고 나도 꼭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와인에서 나는 표현 단어들, 이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구글에 WST의 아로마 시트라고 치면은 뭐 레벨 1, 2, 3, 4에 사용되는 아로마 시트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파란 색깔 아로마 시트인 레벨 2 아로마 시트만 외우셔도 충분히 와인을 표현하는데 초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는 이제 와인 폴리에서 제공하는 아로마 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휠을 또 다운받으셔가지고 또는 구매하셔가지고 그 휠에서 표현하는 단어들을 다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객관식 시험이 쉬우세요, 아니면 주관식 시험이 쉬우세요? 뭐 주관식 시험이 쉽다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시험이 더 쉽다고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방대한 어마어마한 정보 속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 반면에, 이 객관식 시험은 어느 정도 그 틀 안에서 답을 고를 수가 있는, 한마디로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답률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로마 휠, 아로마 시트를 외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와인의 향을 캐치할 때 이 문제, 이 와인의 향이라는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 거냐 객관식으로 풀 거냐로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수업을 하면은 많은 분들, 진짜 많은 학생분들이 제가 이 아로마 시트에 나오는 향들을 꼭 외우세요, 확인할 겁니다 하면은 대부분 안 외우세요. 왜냐면 향들을 한번 싹 보면은 허브향, 뭐 블랙베리향, 블루베리향, 뭐 복숭아, 파인애플, 망고 다 내가 아는 향들이거든요. 이 와인에서 망고향이 나면은 내가 망고향이 뭔지 아니까 말하면 되고, 내가 오렌지향이 뭔지 아니까 그냥 오렌지향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뭐 블랙베리, 블루베리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왠지 맡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아로마 표현들을 외우질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와인에서는 정확하게 블랙베리 향이 나는 게 아니고 블루베리 향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향들이 뚜렷하게 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향을 맡아보고 블루베리 향이네, 블랙베리 향이네 라고 바로 캐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와인 첫 수업 시간 때는 항상 아로마 키트 단 한 가지 향을 들고 갑니다. 보통 살구향을 들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아로마 키트 자체도 이 살구향이 진짜 살구향이 나는 게 아니고 약간 살구 캔디에서 날 법한 그런 살구의 뉘앙스가 나는 향들이 난다는 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학생들한테 이 향을 한 번씩 맡아보라고 하면서 이 아로마 키트를 돌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로마 키트 살구향을 맡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바퀴 쭉 돌고 나면은 제가 여쭤봐요. 여러분들 이 향이 뭘까요?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래요.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인데요. 진짜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인데. 되게 익숙한데 뭐 복숭아인가? 뭔가 좀 되게 많이 맡아본 향인데. 다들 이럽니다. 자,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이 보기 중에서 어떤 향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복숭아, 2번 오렌지,
3번 자두, 4번 살구라고 하는 동시에 모두 박수를 쳐요. 살구네. 살구향이네요. 이 수업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똑같이 정확하게 살구향이 나지 않는 아로마 키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향을 맡았을 때는 이게 살구향이라는 걸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보기가 있으면, 어떤 향인지 보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살구향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로마 표현을 외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와인 향을 맡을 때 하나하나 그 향들을 대입하면서 이렇게 뉘앙스를 찾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인을 맡게 되면은 뭔가 베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냥 포도향인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아로마 표현, 아로마 시트를 다 외우고 간다면은 일단 향이 조금 당도가 좀 높단 말이지. 당도가 좀 높은 향이 나니까 왠지 베리류 중에서도 조금 당도가 높은 향들을 써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었지? 플럼이라든지 커런트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블루베리인가? 아니야. 블루베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더 진한 느낌이야. 그리고 훨씬 더 약간 더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야. 블랙 커런트인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정도의 향이면은 뭐 블랙 커런트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블랙 커런트 적을 수 있다는 거죠. 화이트 와인으로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향을 맡았어요. 뭔가 좀 당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산도가 좀 있어. 이런 향들은 시트러스 쪽인 것 같은데, 시트러스의 향이 뭐가 있지? 레몬인가? 레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단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자몽인가? 자몽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더 당도가 있는 듯한 느낌인데 뭔가 좀 자몽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오렌지인가? 그래, 이 정도면은 오렌지 정도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오렌지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아예 모르고 다가가는 거랑 그런 향들을 어느 정도 추측해가지고 머릿속에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 와인은 그런 뉘앙스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잡기 위해서는 뭔가 그 향을 딱 대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객관식의 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향뿐만 아니고 다른 향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뭐랄까, 이런 식물성 향이 나는데 이런 식물성 향을 표현한 단어들이 뭐가 있지? 뭐 나무 줄기 향도 있고, 뭐 잎사귀 향도 있고, 뭐 잔디 향도 있는데, 보자. 잎사귀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코끝을 좀 더 좀 톡톡 쏴주는 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향들이 또 뭐가 있을까? 맞다, 잔디라고 표현하는 향이 있으니까 이걸 잔디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맡아보니까 좀 잔디 같기도 한데, 잔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와인 공부를 하러 가면은 첫 번째로 초중급에서는 이런 테이스팅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향들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못 외우더라도 옆에 이 아로마 시트를 놔두고 테이스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딸기 우유에서 딸기 향을 느끼는 것처럼 어느샌가 와인에서 자연스럽게 블랙 플럼, 블랙 체리, 뭐 리크라이스, 엘더플라워, 뭐 올리브 이런 향들을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잘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와인의 향을 캐치하기 어려운 이유, 우리가 막 블랙 플럼, 블랙 체리 이렇게 와인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실제로 이 와인에 좀 느껴지기 힘든 이유가 이 와인은 그런 향들을 100% 똑같이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느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와인의 질함과 연함, 그리고 와인에서 나는 약간 좀 톡 쏘는 뉘앙스들이나 다양한 그런 향들을 표현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단어들을 빌려와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뉘앙스들을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통해 와인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한마디로 그 단어들은 모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라면 와인은 그냥 포도를 발효한 향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반에는 이 아로마 시트를 외우거나 또 외우기 너무 힘들다 싶으면 옆에 두고서라도 하나하나 비슷한 향들을 대조해가지고 그 향들을 찾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나는 향들을 어떤 단어들을 빌려와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단어 선택을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그런 도움 없이, 이런 아로마 시트 필요 없이 블랙 플럼이고 블랙 체리고 뭐 페퍼리한 느낌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블루베리 향이 느껴지고 블랙 체리 향이 느껴진다는데 나는 도저히 그런 향들이 나지 않는데, 남들은 뭐 여기서 리크라이스, 감초 이런 향들을 다 난다는데 나는 그런 향을 맡아본 적이 없는 걸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와인에 소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이 이미 훈련이 먼저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천천히 이런 식으로 와인의 향들을 표현하는 알맞은 단어들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만, 그런 훈련만 꾸준히 하신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테이스팅 노트를 완벽하게 적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와인 정보와 리뷰 그리고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